자, 지금 시간이 2022년 1월 28일 금요일 오후 8시 9분입니다. 코스피 100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357.98, 2.7% 올랐습니다. 해외 증시는 딱히 큰 이슈가 없는데, 오늘 꽤 급등했어요. 그래서 월봉만 보면 이격 볼린저 밴드 20 하단선까지만 감아 올렸습니다. 실질적으로 장대 음봉이죠, 장대 음봉을 그렸고, 막판 하루만 아랫꼬리를 짧게 만들었는데, 이게 월봉으로 보면 아랫꼬리가 짧은데, 일봉으로 보면 꽤 큰 변동폭입니다. 말씀드렸던 내용이 있잖아요. 종가가 하락하면, 이번 달에 종가가 하락하면 11월 달 종가보다 낮아질 거다. 11월 달 종가보다 낮아질 거기 때문에 12월 달 저가를 깰 텐데, 12월 달 저가를 깨면 저가 투자 심리가 내려간다. 저가 투자 심리가 내려가면 4월까지 하락에 유리한 구조가 완성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대로 움직였어요. 그래서 딱히 큰 이슈는 없습니다. 이번 달 거래량 늘었습니다. 거래량 늘었어요. 그래서 거래량 투자 심리도가 이제 맨 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맨 위로 올라와요. 그리고 다음 달은 종 모두 1구간을 지나기 때문에 상승 없죠. 고투, 저투, 종투, 고투는 상승할 수 있어요. 이번 달 고가 넘으면 고가 투자 심리도는 상승할 수 있는데, 이번 달 고가가 399죠. 40% 올라야 돼요. 40%를 오르지 않으면 고가 투자 심리도는 내려가고요. 고가 투자 심리도가 내려가면 4월 달까지 하락하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고투, 저투, 종투 다 내려가는 구조라고 봅니다. 이번 달 저가가 붕괴되지 않으면 매수하세요. 347인가요? 347.28이 붕괴되지 않으면 매수해도 오케이. 붕괴되면 그 다음은 볼린저 밴드 20 하단선까지 열려 있으니까 290까지 열려 있습니다. 자, 이번 달 저가가 붕괴되지 않으면 매수. 이번 달 저가가 붕괴되면 290까지 열립니다. 상단선의 위치는 368.61. 그러면 등가 기준으로 했을 때 상단선의 위치는 368.61이니까 매도는 368대. 매수는 아무데나. 이번 달 저가만 붕괴되지 않으면. 그리고 이번 달 저가를 붕괴하면 매수 전략은 없다. 290까지 열린다라고 보여주고요. 다음 달에 거래량 늘면 아마 갈 겁니다. 그러니까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이번 달 저가를 깨면 290까지 열리는 그런 구조라고 보여집니다. 이번 주에 360까지 보인다고 했는데 그 밑까지 눌렀어요. 그래서 그 아래까지 누른 것만 일단 감아 올렸고요. 이번 주도 좀 재미있는 게 거래량이 늘었어요. 거래량이 늘었습니다. 거래량이 늘어서 이제 거투는 앞으로 5주 동안 오릅니다. 5주 동안 올라요. 5주 동안 얼마나 오르는지가 관건이에요. 일단 올라요. 자, 다음 주는 2거래일이죠. 3거래일인가요? 2거래일인가요? 잠깐만요. 캘린더 확인해 볼게요. 캘린더를 보고 다음 주 2거래일이에요. 그러면 다음 주 2거래일이니까 거래량이 줄어요. 그러니까 횡보. 자, 그 다음 주는 5거래일이니까 거래량이 늘어요. 횡보.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3월 첫째 주까지는 0구간만 있으니까 오르거나 횡보하죠. 그래서 최소 50, 최대 80까지 거래량 투자 심리도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확정이에요. 자, 만약에 다음 주에 종가가 하락한다.
그러면 3월 첫 번째 주까지 종가 투자 심도는 내려가죠. 완전 매도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남아있는 건 종가가 오르는 수밖에 없어요. 첫 번째 주에 2월 첫 번째 주에 종가가 하락했다. 그러면 2월 달은 끝난다고 봅니다. 1월 첫 번째 주에 종가가 상승해도 1월 두 번째 주에 고가가 하락하면 똑같아요. 왜냐하면 1월 첫 번째 주에 고투는 상승을 못 하거든요. 두 번째 주에 상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구조로 봤을 때는 1월 첫 번째 주에 종가가 상승해야 되고 2월 두 번째 주에 고가가 상승해야지만 이게 상승으로 갈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고 1월 첫 번째 주에 종가가 하락하고 1월 두 번째 주에 고가가 하락하면 그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3월 첫 번째 주까지 거의 내내 하락하는 그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다음 주 이틀 동안에 종가를 상승시키느냐 하락시키느냐 그걸 봐야죠. 하락시키면 제가 보기엔 거의 끝났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볼린저 밴드 20 하단선의 위치가 365.69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가야 떨어지지 않을까 싶은 거죠. 내려가려면 이 근처까지는 일단 감았다가 내려와야 돼요. 그러니까 우선 위로 감아야 된다. 위로 감은 다음에 그 다음에 내려 꽂아야 이게 잘 내려가는 구조고요. 아니면 그냥 이번 주 저가를 깨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럼 더 많이 내려가는 거죠. 완전히 큰 폭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할 거면. 그래서 이격을 해소하려면 365 라인까지는 가야 되는 거고 이격을 해소하지 않을 거면 그냥 이번 주의 저가 347.28을 그냥 붕괴하면 됩니다. 여기 붕괴하면 그냥 아웃이에요. 그러니까 연휴 지나고 개파락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종가가 하락하겠죠. 그럼 게임 끝이에요. 왜냐면 이틀밖에 없기 때문에 이틀 지나고 봉을 바꿔버리면 이격을 해소하지 않아도 어차피 20 하단선이 더 내려와요. 내려오면서 휩써 하나 내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틀간의 흐름을 봤을 때 종가가 어디 있느냐 그걸 먼저 관찰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봉으로 봤을 때는 매수, 매도 둘 다 그렇게 썩 좋은 위치에 있지 않아요. 매수도 아직 하단선이 저가 방어할 의지가 없고 반대로 매도하기에도 볼린저 밴드 20 하단선 아래에 있기 때문에 둘 다 매수, 매도 둘 다 썩 좋지 않은 모양새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일봉은 위로 가기 위해 만들어졌어요. 따라서 일봉은 이슈가 없습니다. 일봉은 올라가려고 만들었다. 그리고 매수를 할 거면 오늘 시가 정도가 매수자를 위한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 거죠. 지금 일봉이요. 12월 월봉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하락시키려면 개파락 나온 다음에 그냥 밑으로 내려가면 돼요. 이번 달 월봉처럼.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내려가겠다 그러면 개파락이 일단 나오고 그 다음에 오늘 저가를 깨면 되는 거죠. 그럼 하락. 근데 지금 구조는 등가 이상에서 시작하면 지금 구조는 매수자에게 조금 더 유리한 형태예요. 그러니까 지금 일봉은 매수에 유리하고 주봉은 매수 매도 둘 다 불리하고 월봉은 절대적으로 매수에 불리해요. 월봉은 매도하기 위해 만들어진 봉이고 주봉은 매수 매도 둘 다 불리하고 일봉은 매수에 유리한 구조예요. 그래서 일봉은 상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만들어진 저가만 붕괴되지 않으면 상방을 유지하고요. 오늘 만들어진 저가를 붕괴하면 일봉은 상방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선물 보겠습니다. 선물 월봉 보시다시피 목표가가 없죠. 밑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주봉 여기 보시면 그죠? 이격 볼린저 밴드 20 하단선까지 감았어요. 너무 많이 내렸단 얘기예요. 지금의 구조로 봤을 때 너무 심하게 눌렀어. 그래서 기술적 반등을 한 거죠. 봉을 마무리해야 되니까.
거래량은 늘었습니다. 계속 거래량이 늘면서 거래량 투자 심리도 80이에요. 이건 폭락형 거래량이죠. 그래서 제가 선물 보고 그런 얘기 했잖아요. 저렇게 거래량이 위로 올라오는 건 대부분 폭락에 유리한 형태라고. 만들어 놓으면 가는 거죠. 그러니까 현물을 가지고 계속 장난을 친 거예요. 선물은 이미 다 만들어 놨는데. 자, 이 상태에서 다음 주를 보면 하단선은 이번 주 저가 밑에 있고, 그죠? 상단선은 있긴 있는데 볼린저 밴드 20 하단선 밑에 있으니까 364.32. 그러니까 매도자는 364.32 위에서 포지션을 잡아야 되고 매수자는 포지션을 잡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냥 이번 주 저가가 붕괴되지 않는 선에서 아무 데서나 매수해야겠죠. 자, 일봉은 없어요. 하단선도 저가 방어가 안 되고 상단선은 망가졌고. 그러니까 이건 개파락이 나오면 매도 전략을 고민해 볼 수 있고요. 개파락이 나오면 보합 이상에서 시작하면 오늘 저가가 붕괴되지 않는 선에서는 매수 전략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연구간이 쫙 연속으로 하나, 둘, 셋, 여기서부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고가가 10번 하락했나 보네요. 그래서 10거래일 정도는 일봉은 상방에 유리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일봉만 보면 상방에 유리한 흐름이기 때문에 오늘 저가가 붕괴되지 않으면 상방이라고 봐요. 근데 이제 오늘 저가가 붕괴되면 주봉이나 월봉은 완전히 쏟아지는 형태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그러면 이제 일봉의 상방으로 주봉과 월봉의 하락을 막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구조는 오늘 저가가 붕괴되지 않는 선에서는 매수 전략을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오늘 저가가 붕괴되면 어차피 주봉의 저가, 월봉의 저가가 붕괴되는 흐름이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상방은 포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금의 흐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금의 흐름이 진짜 생뚱맞죠. 보시면 황당할 거예요. 자, 개인이 2,735억을 샀어요. 개인이 현물을 샀어. 외국인이 7,067억을 팔았어요. 그럼 이건 하방이거든요. 근데 기관이 3,925억을 샀어요. 그래도 하방이에요. 외국인이 판 게 더 많아. 거기다 개인이 샀어. 그럼 이 화면만 봤을 때는 이게 왜 올랐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2.7%나 오를 만큼의 아무런 소스가 없어요. 선물을 봤더니 897억을 샀어요, 외국인이. 얼마 안 샀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돈만 보면, 아니, 왜 897억밖에 안 샀는데 지수가 2.7%나 올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자, 봤더니 장중에 9,654억을 들고 있었어요. 9,654억. 거의 1조 정도 선물을 매수를 해놓고 끌어올린 거죠. 그래 놓고 종가에 다 던져서 897억 남았습니다. 그러면 9천억을 던진 거예요. 2시 19분. 2시 19분이니까 3시 반에 끝났잖아요. 그럼 1시간 10분 동안 9천억을 던졌어요. 특히 여기는 몇 분이냐? 3시부터. 3시 때에 8,600억이었는데 지금 897억 남았으니까 8천억 던진 거예요. 30분 동안 내리 8천억을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선물로 받쳐놨다가 싹 뺀 거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돈의 흐름과 차트가. 그러니까 1조 원 가까운 돈으로 시장을 받쳐놨으니 떨어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1조 원이 다 사라진 거예요. 종가와 더불어. 그러니까 정말 황당한 거죠. 자, 종가에 풋을 69억을 또 담았습니다. 개인은 다 손절했어요. 장중에 제 기억에 60억 정도를 들고 있었나? 개인이 얼마 들고 있었나 볼까요? 개인이 많이 들고 있을 때는
여기가 89억 들고 있었어요. 예. 89억을 들고 있었고, 오히려 외국인이 88억을 매도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69억이니까 88, 90 잡고 70 잡고 150억을 산 거예요. 그죠? 예, 외국인은 150억의 풋을 담은 거예요. 그리고 개인은 다 손절했죠. 그러니까 지금은 지수를 올려서 개인이 들고 있던 풋을 싹 다 손절시키고 자기들이 풋을 샀어요. 오늘의 거래만 보면 그렇습니다. 하방을 그려놓고 끝난 거죠. 지금의 흐름은 현물만 비싸게 팔아먹고 하방을 그려놓고 마감을 한 듯한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설 이후에 이게 상승이다 라고 보기는 살짝 어려울 것 같아요. 이렇게 해놓은 걸로 봐서는 이건 그런 목적을 가지고 그린 차트 같지는 않다 라는 거고요. 자, 누적으로 보면 여전히 4조 9천억의 매도를 들고 있잖아요. 뭐 5조에서 지금 1,000억 줄었는데 외국인의 포지션이 변했다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2.7%가 올랐는데도 포지션은 변화가 없다. 오늘 만약에 1조 정도 환매했으면 야 그래도 조금씩 상방을 준비하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뭐 전혀 자금의 변화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현물을 볼까요? 현물을 보시면 외국인은 매도가 됐어요. 이틀 동안 LG 에너지 솔루션 이 기업을 미친 듯이 팔아대서 1조 4천억이니까 6천억 포함하면 6천억을 포함하면 2조 원을 매도한 꼴이 된 거죠. 그러면 개인이 5조 샀고 6천억 더하면 5조. 여기는 6천억을 더하면 마이너스 2조. 이런 식으로 된 거죠. 그래서 지금의 흐름은 전반적으로 아직도 자금은 하락 쪽에 조금 더 유리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반등이 나오면 반등 시 매도 전략을 가져가는 것도 뭐 나쁘진 않을 것 같고요. 매수 전략은 신중하게 접근하실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자, 여기까지 분석 마치고요. 이제 설 연휴거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